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5, 제 나이가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남편 제사상에 올릴 북어를 사러 시장에 갔었습니다. 벌써 3년째 차리는 제사상이었어요. 아들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거절했죠. 아침마다 손자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하루가 시작되곤 했어요. 며느리는 늘 제 건강을 걱정했죠. 딸도 주말이면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딸 부부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줬죠. 식탁에 둘러앉아 막 수저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며느리가 황급히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아예 무음으로 돌려버렸죠. 그 당황한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죠. 아들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왜 안 받아, 어? 요즘 왜 전화만 오면 그렇게 당황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광고 전화였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들이 갑자기 며느리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돌려줘. 왜 이래 정말.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아? 내가 네 남편인데 휴대폰도 못 봐? 뭐야, 또 이놈이네, 강민수. 내가 몇 번을 경고했는데도? 아들이 화면에 뜬 이름을 보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냅다 며느리 휴대폰을 식탁 위에 집어 던졌죠. 휴대폰이 날아갔습니다. 휴대폰에 맞아 미역국이 튀고 반찬들이 엎어졌어요. 동혁아,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는 가만히 있으세요. 이 여자 바람났어요. 강민수 저 새끼랑 몰래 만나고 다녔다고요. 아니야.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이거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피하고 있었어요. 피한다고? 그럼 왜 번호를 안 바꿔? 왜 차단을 안 해? 차단했는데도 다른 번호로 계속, 정말이야, 믿어줘.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흥분한 아들을 말렸죠. 동혁아, 지연이가 아니라고 하잖니. 넌 왜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네 아내를 안 믿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늘 얘 편만 들어요? 엄마,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다 증거가 있어요. 오빠, 오늘 엄마 생일이야.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게 대체 뭐야? 엉망이 됐네. 나중에는 무슨 나중? 다들 이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결국 사위가 아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진정을 시켰습니다. 딸이 엉망이 된 상을 정리했고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도윤아, 가자. 여보, 참 진짜. 지금 가면 어떻게 해? 엄마, 미안해. 다음에 다시 올게. 딸 부부가 서둘러 나갔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생일날 받은 최악의 선물이었죠. 생일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하고 나간 후였어요. 청소를 하려고 아들 방에 들어갔죠. 아들 부부는 따로 잠을 자요. 며느리는 아직 어린 손자와 함께 잠을 자고 아들은 혼자 작은 방에서 잠을 자죠. 아들 방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책상 위에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치우려고 집어들었는데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며느리가 길을 걷는 뒷모습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며느리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오전 9시 15분 카페 입장, 10시 30분 마트 장보기, 오후 2시 학원 앞 아이 픽업.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며느리를 길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니 속이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말도 못하게 속이 상했죠. 그날 밤 퇴근한 아들을 불렀습니다. 동혁아, 이게 뭐니? 네가 정말 지연이 감시한 거야? 아이씨, 엄마는 왜 남의 방을 뒤져요? 그거 줘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지연이를 흥신소까지 써가면서까지 미행시켰단 말이야? 엄마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세요. 제발 좀. 이거 제 결혼 생활이에요. 제 인생이라고요. 동혁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지연이가 바람이나 피고 다닐 아이니? 그럴 아이 절대 아니야. 엄마가 뭘 알아. 그 여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맨날 숨기고 거짓말하고. 엄마 지금 그 여자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라고요. 순진하게 왜 맨날 속아요. 두고 봐요. 완벽한 증거를 내가 곧 잡을 테니까.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죠. 어머니, 저 진짜 미치겠어요. 잠도 안 와요. 눈만 감으면 누가 절 감시하는 것 같고 창문 밖에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저 이러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지연아, 아이고, 우리 지연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동혁이를 어떻게든 말려볼게. 이 집에서 어머니만 절 믿어주시고 계세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진짜 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내가 다 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 문자 왔지? 새벽 2시에 누가 문자를 보내요? 대답해봐. 스팸이라니까? 불법 대출 광고라고. 핸드폰 확인해봐. 그럼 되잖아. 지금은 지웠겠지. 내가 호구냐? 너 계속 이럴 거야?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아, 진짜. 나 어떻게 하면 돼? 뭘 어떻게 해야 네가 믿을래? 나 죽으면 믿을래? 내가 죽어야 믿을 거야?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집안에 담배 연기가 가득했죠. 손자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손자를 재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집이 우리 가족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막아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지연이는 제 여고 동창 은영이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은영이와 저는 단짝이었어요. 그런 은영이가 자기 남편 손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맞아 죽었죠.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은영이를 봤을 때였어요.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은영이 남편은 바람을 피우다 들켰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은영이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술에 취해 은영이를 때렸죠. 중학생이던 지연이가 엄마를 지키려고 맨몸으로 막아섰대요. 하지만 은영이 아빠는 딸까지 밀쳐버렸고 은영이는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연이를 봤어요. 15살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모, 엄마가 저보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못 갔어요. 엄마를 두고 어떻게 가요? 근데 엄마가
우리 지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 네 잘못 아니야. 제가 더 빨리 경찰을 불렀어야 했는데, 제가 더 죽어라 막았어야 했는데. 자기 아빠의 외도로 비참하게 가정이 부서진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과거를 가진 아이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겠어요. 그 후로 지연이를 제가 돌봤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댔어요. 우리 아들과 결혼할 때까지 말이죠. 지연이가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10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죠. 그때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엄마,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재훈이 사업도 안 좋고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 알았다. 네 형편도 어려운데 어떡하겠니?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는 꼭. 딸이 가고 아들도 왔습니다. 엄마, 저 대출이 많아서 회사도 구조조정 얘기 나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됐다. 가봐. 네 가족이나 잘 챙겨. 그날 밤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제가 모아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5천만 원이에요. 이걸 왜 가지고 왔어? 어머님, 집은 지키셔야죠. 이걸로. 안 돼. 이건 못 받아. 이거 네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잖아. 어머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지연아, 너는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어머님을 제 친엄마라고 생각해요. 딸이 엄마 도와드리는 게 뭐가 이상해요. 지연아,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안 받으시면 저 정말 서운해서 울 거예요. 결국 그 돈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집은 지킬 수 있었어요. 4년 전 남편 먼저 보내고 제가 쓰러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지연이가 있었죠. 어머니, 정신 드세요? 저예요, 지연이요. 지연아, 여기가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었어요. 일주일이나 못 깨어나셨어요. 일주일이나? 네가 계속 여기 있었니? 당연하죠. 제가 어디 가겠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도 못 살아요. 진짜로요. 매일 며느리 지연이가 간호했습니다. 밥도 직접 떠먹여주고 대소변도 받아냈어요. 자식들도 못하는 일을요. 간호사가 그랬습니다. 따님이 정말 효녀세요라고. 친딸이 아니라는 말은 못했죠. 퇴원하던 날 지연이는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어머니마저 저 두고 가실까봐. 엄마 생각도 많이 났고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제 곁에 계셔줘야 돼요. 우리 지연이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절 딸처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엄마처럼 모실게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더욱 믿었습니다. 지연이가 거짓말을 할 나이가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최동혁 씨 어머님, 박정숙 씨 맞으시죠? 저 한신 흥신소에서 나왔습니다. 흥신소요? 그런데 무슨 일로? 며느님 이지연 씨 건으로 왔습니다. 뭐 안에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연이와 어떤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이거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며느님 외도 증거요. 이걸로 이혼 소송하면 아드님 100% 이기실 겁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보시다시피 며느님이 다른 남자와 미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세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고 여기는 같이 걷고 있네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 있는 게 아니었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30년을 넘게 지켜본 은영이 딸인데 제가 모를 리가 없었죠. 이게 외도 증거라고요? 아니 아저씨, 지금 나랑 장난해요? 얘 표정 좀 제대로 보세요. 완전 짜증나서 죽겠다는 얼굴인데. 그건 해석의 차이죠.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하는 표정인데, 어쨌든 남자를 만난 건 팩트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것도 만난 겁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들 아드님한테 가면 집안 완전 뒤집어집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제안 하나 할게요. 1,000만 원 주시면 이 자료 싹 다 없애드릴게요. 깨끗하게. 그리고 아드님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못 잡았다. 딱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아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드님이 의뢰하신 건 맞는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어머님이 조용히 해결 원하시면 아무 일이 없던 걸로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요. 다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순간 혹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00만 원이면 이 돈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지연이가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는다면 비싼 금액도 아니었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런 놈들은 한 번 주면 계속 돈을 요구할 거예요. 오늘 1,000만 원, 다음엔 2,000만 원. 끝이 없을 거란 걸 저도 알았죠. 무엇보다 지연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돈을 주는 순간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목적이 돈이죠? 아니 처음부터 돈 뜯으려고 이딴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을, 저희를 무슨 양아치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도 형사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저희는 정당한 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시고. 정당한 조사? 그럼 왜 의뢰인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와서 돈 달라고 그래요? 이게 정당해요? 그게 아니라, 다 어머님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을 생각해서. 아저씨, 나가요. 안 나가시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님, 이러시면 진짜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이 사진들 아드님이 보면 그땐. 내 아들이 보든 말든 당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잖아. 나가요. 남자를 내쫓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놈들이 계속 우리 가족을 괴롭힐 거란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니. 그것도 전직 경찰이었다는 사람이 말이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가 복잡해졌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암담했거든요. 그리고 우려한 일은 바로 다음 날 터졌습니다. 딸 부부가 놀러 온다고 해서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했어요. 저와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집에 들어온 아들이 갑자기 서류를 꺼내 던졌습니다. 야, 이혼해. 넌 오늘로 끝이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여보, 갑자기 뭔 소리야? 여기 다 있어. 네가 그 새끼랑 놀아난 증거. 너 이제 입도 뻥끗 못할 거다. 아니, 이 사람이 계속 따라다녔다니까? 스토커로 신고까지 했어.
경찰서에 물어봐. 난 단 한 번도 따로 만난 적 없어. 왜 내 말을 안 믿어? 아직도 개소리야? 이렇게 사진이 뻔히 있는데? 여기 봐. 카페에서 다중하게 마주보고 있잖아. 이것도 조작이냐?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와서 그냥 내 앞에 앉은 거야. 그리고 다정한 게 아니라 나도 짜증나 있었어, 이때. 제발 좀, 왜 당신은 보고 싶은 대로만 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동혁아, 엄마도 그 사진 봤어. 그건 외도 증거가 아니야. 지연이 말이 맞아. 아이씨, 엄마는 왜 맨날 이 여자 편만 들어요, 왜? 그래, 씨, 좋아. 매번 네 말이 맞다 치자. 그럼 이건 뭐야, 어? 그놈을 만난 것 자체가 나한테는 배신이야. 내가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당신은 내 말은 듣고 있는 거야? 만난 게 아니라고. 아, 진짜.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거라고. 나는 계속 피했어. 무시했다고. 경찰에도 얘기했는데 위협을 가한 게 아니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숨겼어? 이 새끼가 따라다닌다고? 지연이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했잖아. 무섭다고 말했는데. 그때부터 당신이 나 의심하기 시작한 거잖아. 처음부터 다 말했는데 네가 안 믿었잖아. 오히려 나보고 꼬리쳐서 이런 거 아니냐. 내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냐. 그렇게 당신이 몰아붙였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말 안 했냐고? 뭐? 너 다 알고 있었으면서 네 아내를 의심하고 몰아붙였니? 동혁아. 몰라. 어쨌든 이혼이야. 네가 바람난 거 변하지 않아. 어디 감히 혓바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 너 재산 분할 한 푼도 없어. 아니, 나한테 위자료 내놓을 준비나 해. 그리고 현우는 내가 키울 거야. 넌 그냥 나가. 뭐? 현우를? 미쳤어?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현우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어. 그리고 아들이 지연이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연이는 소리를 질렀죠. 최동혁, 그만해. 이게 어디 엄마 앞에서?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야, 너 나가.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돼.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을 뭘로 키워? 바람난 년이 무슨 자격으로? 어? 나가. 놔. 놓으라고. 나 바람 안 피웠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귀가 막혔냐? 어? 머리가 없어? 그때 아들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며느리를 때리려는 거였어요. 제가 재빨리 아들 손을 쥐어 잡았죠. 그때 딸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딸도 급히 달려와 아들을 밀쳤어요. 사위도 황급히 아들을 붙잡았죠. 형님,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놔! 다 놔! 오빠, 일단 나랑 같이 나가자. 나가서 진정 좀 해. 아, 오빠! 형님, 일단 나가시죠. 결국 딸 부부가 아들을 잡아 끌듯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지고 나갔죠. 순식간에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며느리가 주저앉아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억울해서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울고 있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달랠 뿐이었죠. 그날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사위와 함께 왔어요. 엄마, 우리가 흥신소 자료 다시 검토해봤어. 그리고 재훈이가 법률 전문가한테도 자문 받았고, 이거 새언니가 정말 외도한 게 맞는 것 같아. 뭐? 너희들까지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님, 이 사진들 보면 명백해요. 카페에서 단둘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손까지 잡고 있잖아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지연이가 손을 빼려는 모습이었어요. 왜 애들은 이걸 못 보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이게 손 잡은 거로 보여?
지연이가 빼려고 하는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제발 정신 좀 차려. 세훈이가 바람 피운 거 맞아. 엄마가 이러니까 오빠가 더 미치는 거야. 어머님,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아주머님을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셔야죠. 엄마, 현우 생각도 해야지. 바람난 엄마 밑에서 크는 게 좋겠어? 현우가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핏줄인데. 그런 여자한테 맡길 수 없지. 맞아요. 어머님, 양육권은 무조건 형님이 가져와야 해요.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에요. 그런 여자?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난 지연이를 믿는다. 절대 오빠를 믿어야지. 왜 그 여자를 믿어? 엄마, 이제 현실을 직시해. 세훈이 편 좀 그만 들고 가족을 생각해. 가족? 지연이는 가족 아니니? 남이지.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왜 자꾸 남을 가족보다 우선시해? 그럼 김서방도 남이니? 정말 엄마! 남이라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니들이 남이라고 말하는 지연이가 날 어떻게 챙겼는지 아니? 또 이런다. 그래, 그땐 내가 미안해 엄마. 그런데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야. 엄마가 지금 그때 기억 때문에 제대로 판단 못하는 거라고. 지연이는 결백해. 난 알 수 있다. 답답해서 엄마랑 말을 못하겠다. 어쨌거나 둘이 살고 헤어지는 건 오빠 일이니까 나는 이혼하라고 할 거야. 엄마도 그렇게 아셔. 여보, 가자. 어머니, 제발 현명한 선택하세요. 딸이 그렇게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으로 딸과 이렇게 싸웠어요. 가족이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지연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왔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있었죠. 어머니, 저 이혼할게요. 지연아,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남편이랑은 이미 끝났고요. 저희 사이는. 지연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오해만 풀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를 믿고 있잖니, 지연아. 네, 감사해요. 근데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아가씨랑 싸우시고. 저는 그게 제일 괴로워요. 어머니는 제 은인인데, 엄마 같은 분인데, 제가 이렇게 갚아드리면 안 되는데.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재산은 하나도 안 가져갈게요. 집도 돈도 다 포기할게요. 대신 저 현우만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어머님, 마지막으로 그것만 도와주세요. 지연아, 현우 제가 낳았어요. 제가 10개월 품었고 제 젖먹여 키웠어요. 어머니, 저 그 아이만은 절대 뺏길 수 없어요. 그래, 알았다. 알았다, 지연아. 그날 저녁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지연이가 이혼하기로 했다. 재산도 다 포기한대. 대신 현우 양육권만 달래. 양육권? 말도 안 돼, 내 아들이야. 맞아. 바람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애를 키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바람 피울 때 그 생각도 했어야지. 애 생각했으면 그런 짓 못하지. 엄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아이의 미래야. 그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우겠어? 절대 안 돼. 아들과 딸은 모두 완강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결국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딸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서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흥신소에서 추가 조사한 거래. 딸이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첫 장을 보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지연이가 그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건 이전 사진들과 달랐죠. 딸 말처럼 외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지연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것 봐. 완전히 연인 사이잖아. 팔짱까지 끼고. 오빠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정말 지연이니? 그래.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이야.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모텔 앞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텔을 들어가다니요. 엄마, 이래도 세연이 믿으실 거야? 모텔까지 갔어. 대낮에. 아주 뻔뻔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를 그렇게 믿었는데 끝까지 편들어줬는데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우리 다 속인 거야. 엄마도 오빠도 나도 다. 혼자 남아 사진을 다시 봤어요. 지연이의 웃는 얼굴, 팔짱 낀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이였어요. 은영이가 죽고 나서 제가 친딸처럼 키운 아이. 눈물이 났습니다. 배신감인지 억울함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떨리고 자꾸만 눈이 뿌옇게 돼서 사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맞고 저만 틀렸고 저만 속은 거였죠.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저는 직접 들어야 했어요. 그날 밤 방으로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사진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기다렸어요. 지연이가 들어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지연아, 이게 뭐니? 설명해봐. 어머니, 이건 저 아니에요. 전 이 남자 팔짱 낀 적도 없고 모텔 간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럼 이 사진은 뭐니? 유령이 찍은 거니? 저도 모르겠어요. 지연아, 넌 나한테 은영이 딸이야.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런데 네가 그래서 내가 더 아프다. 어머니, 설마 제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연아, 그만해. 이제 그만해. 지연이가 오열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지연이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사진이 너무 분명했어요. 부정할 수 없었죠. 지연아, 이혼해. 그리고 한 달 줄게. 집도 정리하고. 어머니, 그럼 현우는요? 현우 양육원은 법이 정해주겠지. 나도 더는 관여 안 할란다. 어머니! 지연이가 절규했습니다. 제 마음도 아파 더 들을 수 없었죠. 지연이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어요. 딸 집으로 가기로 했죠.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20년을 믿고 아꼈던 아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진범이 누구인지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딸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손자 도윤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딸은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가 컸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들, 너 어제 늦게까지 컴퓨터 했지? 공부는 언제 할래? 엄마, 나 이걸로도 돈 벌 수 있다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 나온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공부해. 도윤이가 투덜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금해서 따라 들어갔어요. 컴퓨터 화면에 신기한 게 떠 있었죠. 도윤아, 이게 뭐니? 할머니, 이거요.
AI 영상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대세예요. AI 영상?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제 얼굴 사진 넣고 배경음 용암 속으로 설정하고 자 이제 글자 몇 글자만 적으면 짠! 제가 용암에서 축구하는 영상 완성! 정말 도윤이가 용암 속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고작 글자 몇 자만 적었는데 말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보기엔 진짜 같았죠. 이게 가능해? 당연하죠. 더 대단한 것도 돼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데이트하는 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사진만 있으면. 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상관없어요. 얼굴 사진만 있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사진이 떠올랐어요. 도윤아, 그럼 두 사람이 팔짱 끼는 것도 만들 수 있어? 아이, 그런 건 쉽죠. 그런 건 기본이에요. 모텔 들어가는 것도? 네? 아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배경 사진이랑 인물 사진만 여기에 넣고, 뭐, 명령어 한 줄 입력하면 끝이에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당장 직접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방문했다는 그 모텔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사진에서 모텔 부분만 찍어 도윤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아, 이 모텔 어디 있는지 찾아줄래? 할미가 용돈 줄게. 얼마요? 10만 원 줄게. 오케이. 할머니, 바로 찾아드릴게요. 1시간이 안 되어 손자는 그 모텔이 어디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이 블루문 모텔. 경기도 안양에 있었어요.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던데요? 그래? 주소는? 손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이었어요. 바로 택시를 잡아 그곳으로 갔죠. 하지만 모텔은 없었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모텔이 있었어요. 건물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근처 김밥집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여기 블루문이라는 모텔이 어디 있죠? 아, 블루문 모텔. 그거 한참 전에 없어졌어요. 사장이 바뀌고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다른 이름인데. 없어져요? 언제 없어진 거예요? 3년쯤 전에 문 닫았죠, 아마. 주인이 비 때문에 야반도주했어요. 그 후로 1년은 비어있다가 옆 가게 주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확신이 섰어요. 최근에 찍혔다는 그 사진이 거짓이었어요. 며느리가 3년 전에 사라진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였습니다. 지연이를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 흥신소 놈이 두고 간 명함이 있었어요. 한신 흥신소 김철수라고 적혀 있었죠. 이제 이놈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누가 시킨 건지 밝혀내야 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억울해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조차 등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를 보여줬어요. 서둘러 이곳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한신 흥신소는 허름한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제가 찾아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죠. 저는 바로 들고 온 사진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 사진, 이거 다 조작이지? 3년 전에 문 닫은 모텔에 어떻게 며느리가 들어가? 제 말에 흥신소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들을 책상에 내던졌어요. 그게... 어머님,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무슨 오해?
당신들이 3년 전에 문 닫은 모텔 사진을 최근 거라고 속였는데. 그건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을 수도. 실수? 실수를 했겠지. 편집지를. 당신들 정말 누가 시켰니? 어? 말 못해? 좋아. 경찰 부를까? 지금 당장.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지금 사기를 당해서. 아이, 어머님. 잠깐만요. 아이, 끊으세요. 제가 다 말할게요. 남자가 다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어머님, 제발 경찰은, 저도, 저희 직원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 빨리 말해요. 누가 시킨 거예요? 혹시 이거 우리 아들이 시켰어요? 아니에요. 아드님은 아니에요. 아드님은 조사만 의뢰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며느님이 깨끗했거든요. 그래서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찾아왔어요. 1,000만 원 성금 주면서 이지연 씨 외도 증거를 만들어 달라고. 뭐요? 참나. 아니 그걸 시킨다고 해요? 대체 누구예요? 대체 어떤 놈이에요? 한숨을 쉬며 한참을 망설이던 흥신소 남자는 제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어요. 진짜 이거 맡을 때부터 기분이 못 갔더니. 저희가 원래 철저하게 해요, 어머니. 그래서 의뢰자들 얼굴을 항상 몰래 찍어두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 이거 보시면 충격 많이 받으실 텐데. 내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빨리 보여줘요. 흥신소에서 넘겨주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의뢰한 놈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왜?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정말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맞아요? 당신들 또 장난이면. 맞아요. 그 사람 직접 왔어요. 성금 주면서 증거 만들어 달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지연이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저씨,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내가 여기 왔다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특히 이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 괜찮은 거죠? 꼭 저도 비밀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똑바로 일이나 해요. 진짜 바람난 사람들이나 잡으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약속을 받아내고 흥신소를 나왔습니다. 모든 자료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택시를 타고 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미나야, 재훈이도 잠깐 이리 와봐. 할 말이 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신 거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가 그 모텔에 직접 가봤어. 지연이가 들어갔다는 그 모텔 말이야. 모텔? 세훈이가 그 내연남이랑 간 그 모텔? 그래. 근데 말이야, 그 모텔이 3년 전에 이미 문을 닫았더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거야. 이미 3년 전에 없어진 모텔에 어떻게 지연이가 들어갔겠어? 말이 되니? 엄마, 그럴 리가. 흥신소에서 전문적으로 조사한 건데 실수를 했다고? 실수가 아니야. 내가 방금 흥신소에도 직접 찾아갔다. 그놈들 입에서 다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래?
그럼 사진은 뭔데? 누가 돈을 주면서 증거를 조작해달라고 시켰다더라. 진짜? 누가? 도대체 누가 그런 미친 짓을? 새언니한테 무슨 원한이 있었대? 나도 이제 그걸 확인해 보려고. 재훈아, 너 왜 그랬니? 저요? 왜 갑자기 저한테... 자네가 시킨 거잖아. 이 더러운 짓거리를.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이 왜 그런 짓을 해? 말도 안 돼. 흥신소 직원이 다 털어놨어. 의뢰인 얼굴까지 몰래 찍어뒀더라. 이 사진 좀 봐라. 저는 가방에서 사위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흥신소에서 준 그 사진이요.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장모님, 그게... 김서방 자네가 작년에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동혁이가 그 사업은 사기 같으니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나? 사위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저 진짜 모르는 일인데... 그때부터 앙심을 품었나? 동혁이 때문에 자네 인생 망했다고. 형님 행세하면서 자네 앞길 막았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야? 동혁이 이혼시키고 우리 집안 쑥대밭으로 만들면 결국 재산이 너희한테 돌아올 거라고 계산한 거 아니야? 딸이 사위를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설마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럴 리 없지? 당신이 이런 짓 했을 리 없잖아. 사위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연기자까지 고용했다며? 강민수라는 사람 말이야. 지연이한테 계속 접근하라고 돈 주고 시키고 그래도 안 통하니까 흥신소에 증거 조작시키고. 김재훈, 당장 말해. 엄마 말이 사실이야? 당신이 정말 새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사위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했다. 근데 뭐 어쩌라고. 꼴의 형님이라고 맨날 나 무시하고 돈 한 푼 안 빌려주면서 가르치려고 만들고 내가 뭐 거지야? 어머님도 맨날 아들만 챙기고 며느리만 챙기고 사위인 난 찬밥 취급했잖아요. 딸이 사위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미친놈. 그래서 이런 병신 같은 짓을 해? 그럼 새언니는 뭘 잘못했는데? 진짜 넌 또라이다. 사위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도 힘들었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너 임신해서 억지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그 가짜는 책임감 때문에 죽어라 가장으로 살았어. 그런데 나도 내 일 하고 싶다고 돈 좀 빌려달라니까. 뭐? 날 병신 취급한 건 형님이 먼저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씨. 사위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너 지금 나가면 우리 끝이야. 이혼이야, 이혼. 좋아, 이혼해, 이혼해.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그리고는 사위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딸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저는 울고 있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사위의 행동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연과 양육권 때문에 다투고 있었죠. 너희들도 이혼해라. 어머니, 그런데 양육권은 지연이 줘. 엄마, 또 이 여자 편 들려고? 동혁아, 이 모든 게 김서방이 꾸민 일이다.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매제가? 그래, 김서방이 흥신소에 돈 주고 사진을 조작시켰어. 연기자까지 고용해서 지연이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지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매부가 왜 저한테 그런 짓을... 작년에 네가 사업 사기라고 반대했잖니.
그때부터 앙심 품고 있었나 봐. 너 이혼시켜서 복수도 하고 내 남은 재산도 노린 것 같다. 아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 미친, 감히 날 우롱해? 엄마 이 새끼 어딨어? 내가 지금 당장? 동혁아, 이혼해라. 너도 지연이랑 이혼해. 엄마, 무슨 소리를? 아니, 매제가 꾸민 일이라며. 어머님, 바람난 건 너잖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흥신소에서 지연이뿐 아니라 너도 조사를 했더라. 지연이는 처음에 네가 의뢰한 거고 너는 김서방이 증거 조작하기 전에 너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거였다. 근데 거기서 네 외도 사실이 드러난 거야. 그 증거 자료들을 나중에 너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흥신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더라. 지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아니야. 아이, 그건 실수였어. 한 번뿐이었다고. 한 번? 3개월 동안 매주 만났으면서? 그것도 유부녀랑. 제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떤 여자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실수니? 지연이는 억울하게 의심받고 너한테 괴롭힘 당하는 동안 넌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짝! 제가 아들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연이한테 그렇게 의심하고 괴롭히면서 정작 네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렇게 나 의심하고 괴롭히더니 정작 당신이 바람 피웠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러니 너희도 이혼해라. 이혼 절차 밟아. 위자료는 네가 지연이 충분히 줘. 그리고 현유 양육권은 지연이가 가져라. 엄마, 그건. 입 다물어 이놈아. 엄마 오늘 내 두 자식을 모두 이혼시켰다. 지금 엄마 심정이 어떤 줄 아니? 어? 어떻게 그래? 어떻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워? 불륜이나 저지른 주제에. 네가 네 입으로 나한테 했던 말이다. 기억나니? 나가라. 내 집에서 나가. 당장.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집을 나가버렸죠. 우리 가족의 비극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날 하루에 제 두 자식을 모두 이혼시켰어요. 직접 두 자식을 이혼시킨 매정한 엄마가 되었죠. 제 손으로 말입니다. 지연아, 아휴, 지연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두 자식을 다 내 손으로 이혼을 시켰다. 부모로서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있을까요? 자식들의 행복을 빌며 키웠는데 제가 직접 그들의 결혼을 끝내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고 저는 그저 죽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지연아, 무슨 팔자가 이렇게 더러운지. 남편도 먼저 보내고 이제 내 금쪽 같은 새끼들 가정까지 내가 다 망가뜨렸다. 나 같은 애미가 이 세상에 어딨겠니? 에휴. 지연이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자식들 이혼시키는 게 옳은 일이니?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신 거예요. 이혼은 어머님 탓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일을 하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자식들한테 미나는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니?
그리고 너도. 어머니, 진실을 외면했다면 더 큰 비극이 왔을 거예요. 저는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을 거고, 아가씨는 그런 남편인 줄도 모르고 속으며 살았겠죠. 어머니가 지금 하신 일이 맞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은영아, 미안해. 네 딸 이렇게 만들어서. 내 아들이 지연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은영이가 저승에서 날 어떻게 볼까. 친구 딸을 맡아놓고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지연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저 끝까지 믿어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지연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진실을 덮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또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울었어요. 제가 한 일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보다는 아픈 진실이 나왔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딸은 사위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 사위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죠.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일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사위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예훼손과 강요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연이도 용기를 냈어요. 아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정에서 아들의 외도 증거가 모두 공개되었죠. 아들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법원은 6천만 원이라는 꽤 높은 위자료를 판결했습니다. 현우의 양육권도 지연이가 가져갔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들은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소송을 당했어요. 아들의 외도 상대가 유부녀였거든요. 손해배상 소송이 추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불렀어요.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된 사이였지만 마지막으로 해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를 건넸어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어요. 아들과 딸에게 물려줄 재산 중 아들 몫을 며느리였던 지연이에게 증여하는 서류였어요. 어머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저는 남이잖아요. 법적으로도 아무 관계가 아닌데. 받아. 이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저 위자료도 받았고 그걸로 충분해요. 현우 키우는데 돈이 필요할 거야. 그 아이 대학까지 보내야지. 결혼도 시켜야 하고. 혼자서는 힘들어. 지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잠시만 빌려주시는 걸로 할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연아, 이제 새 출발해. 아주 멀리 가서 현우랑 행복하게 살아. 여기 있으면 자꾸 옛일이 떠오를 거야. 어머니는요? 혼자 계실 거예요? 나는 괜찮아. 미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왜요? 제가 계속 찾아뵐게요. 어머니는 제 엄마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더 안 만나야 해. 만날 때마다 이 일들이 생각날 거야.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차라리 깨끗이 있고 너도 새로운 인생 사는 게 나아. 어머니, 그럼 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이제 놓아주려고. 너는 네 인생 살아야지. 현우도 엄마가 행복해야 행복할 거야. 지연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웠어요. 저를 딸처럼 키워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고마웠어. 힘들 때 네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이는 현우를 데리고 먼 곳으로 떠났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현우였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연락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아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연아, 너 왜 왔니? 우리 연락하지 말자고 했잖아. 지연이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제가 원래 말 잘 안 듣는 거 모르셨어요?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이 아이가 정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매일 지연이와 현우를 생각했거든요. 잘 지내는지 밥은 제때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죠. 일단 들어와. 밥이라도 줄게. 현우도 많이 컸네. 지연이와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새 직장을 구했다고 했어요. 이름도 개명했다더군요. 현우도 학교에 잘 적응했다고 자랑했죠. 사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현우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졸랐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저 계속 올 거예요. 참 고집도 세다. 누가 오래 산다고. 투덜거렸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현우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죠. 지연이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떠날 때가 되자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어머니가 싫다고 해도 올 거예요. 이제 진짜 딸이니까요. 마음대로 해. 내가 막을 수가 있겠니? 문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뒤돌아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렴.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 후로도 지연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면 꼭 왔어요. 그때마다 못 이기는 척 받아줬죠. 우리는 피보다 진한 정으로 이어진 가족이 되었습니다. 거짓 위에 행복보다 진실 위에 불행이 낫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진실 위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